안녕하세요. 한국 증시의 역사적인 순간, 코스피 4,500시대 개막을 알리는 긴급 리포트로 오늘 분석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시장의 힘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흥미로운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거대한 자금의 흐름, 그 지각판이 움직이는 걸 위성으로 딱 포착한 것 같달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4,500 돌파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 걸까? 또 누가 이 거대한 상승을 이끌었고 어떤 종목들이 주인공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할까?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첫머리에 문장이 아주 강렬하던데요.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개인이 받아내며 지수를 끌어올린 역대급 유동성 장세. 이걸 한번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상승을 과거랑 완전히 구분짓는 분기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증시에는 거의 깨지지 않는 공식 같은 게 있었죠. 그거요? 외국인이 팔면 시장은 하락한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거대한 댐의 수위 같아서 그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지수가 속절없이 빠지는 게 당연한 패턴이었거든요. 맞아요. 외국인이 팔면 일단 피하고 보자.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투자 전략이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공식, 그 오랜 규칙이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보내주신 2026년 1월 6일자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명확해져요. 외국인이 하루에 무려 6,3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6,300억이요? 와, 과거 같았으면 시장이 파랗게 질릴 만한 물량이네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약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그 거대한 파도를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힘겨루기, 그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주권이 개인에게 넘어오는 어쩌면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주권이 넘어온다라.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수십 년간 조연만 하던 배우가 갑자기 주인공이 돼서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개인의 매수세, 도대체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게 두 개의 축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초격차 반도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K방산. 네,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강력하고 또 서로 다른 성격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엔진, 반도체부터 한번 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70닉스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삼성전자 역시 14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런 주가 상승이 그냥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거품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이 상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뭘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죠. 이번 상승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HBM4와 AI 서버 수요라는 매우 구체적인 실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가 핵심입니다. HBM4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가요? HBM3랑은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비유하자면요. AI의 뇌로 들어가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8차선, 아니 그 이상으로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똑똑해지면서 기존 도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극심한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길이 막히는군요. 그렇죠. HBM4는 그 숨통을 유일하게 뚫어줄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건 미래 AI 산업의 수도꼭지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그 독점적인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의 기술의 심장, AI 반도체가 한 축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산업, 바로 방산주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KAI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하고 HD현대중공업도 6% 이상 상승했고요. 하나는 미래기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분쟁. 이 두 섹터가 동시에 시장을 이끄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한국 증시의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방산주의 부상은 자료에 언급된 베네수엘라의 정세급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가성비의 신뢰도 그리고 빠른 납기까지 갖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하고 방사는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효과가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확한데요. 반도체가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이라면 방사는 현재의 글로벌 안보 이슈를 책임지는 거고 맞습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날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한국 증시라는 비행기를 더 높이, 더 안정적으로 띄워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양날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혹시 자료에 그 두 날개 쪽으로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얼마나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240봉 신고가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맞아요. 240봉 신고가. 이게 대략 1년 동안의 최고가라는 뜻이죠. 자료를 보니까 오늘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에 무려 37개나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그냥 시장이 좋아서 여러 종목이 같이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37개 종목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종목들 대부분이 바로 반도체 장비,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HSP 같은 곳 하고요. 그리고 방산 에너지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아, 결국 특정 섹터에 집중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시장 전체가 무분별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예민한 돈들이 들성부론 나무, 즉 실적이 담보된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불확실한 테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적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로 자금이 몰리는 매우 건강한 형태의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그대로 한국 기업들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낮게 평가받는 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또 낮은 주중 환원율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그래서 늘 한국 주식은 싸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의 힘이 그 오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면 개인이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핵심 성장축을 먼저 파악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족쇄를 끊어낼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힘이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작된 개인 투자자의 힘이 이제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벌써 코스피 상단을 5,200선까지 올려잡기 시작했어요. 자료에도 추세 추종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대로라면 정말 5천 시대를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 달리는 건 위험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리스크는 없는가?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계 요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입니다. 4,500까지 정말 숨가쁘게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언제든 숨 고르기, 즉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하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쌓이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환율이군요. 자료를 보니 원달러 환율이 1,445.5원까지 올랐다고 나오네요. 이게 왜 위험 신호가 되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걸 해외여행에 비유하면 쉬워요. 우리가 미국 여행 가서 1달러에 1,300원일 때 환전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보니 환율이 1,450원으로 올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겠네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도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자기 나라 돈인 달러로 바꿀 때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환차손 리스크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높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새로 돈을 들여와 투자하기도 꺼려지고 이미 투자한 돈을 빼고 싶은 유혹도 커지죠. 그래서 이 높은 환율은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개인의 힘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외국인의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즐기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안전벨트는 단단히 매야 하는 구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시장의 열기를 만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코스피 4,500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반도체와 방산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기반으로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족쇄를 끊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아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튼튼한 체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대화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즉, 개인 투자자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정보력과 분석력 그리고 자금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서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더 이상 시장의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되지 않는 시대가 정말로 온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수십 년간 의지해왔던 낡은 지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나침반을 만들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